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탄력을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양지수 모두 1%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93% 하락하면서 2,670선대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 지수는 1%가 넘게 내려가면서 777이라는 숫자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변화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더 늘려가고 있죠.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도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까요? 저희 집중 분석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코너는 집중 분석으로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어떤 섹터에 또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삼성증권 게임산업 담당 애널리스트 오동환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중국의 경쟁력 상승이나 판호의 벽 같은 부분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게임 섹터는 사실 오랫동안 성장통을 앓기도 했습니다. 사실 게임주라고 한다면 숲을 보기보다는 철저히 뭔가 나무를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주 전방위적으로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게임스컴 이벤트도 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게임 섹터 업황 전체적인 개선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전년 대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해외 게임 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게임 업체들의 국내 공략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게임 섹터 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수의 업체만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가 흐름과 함께 종목을 골라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크래프톤이잖아요. 크래프톤은 또 의존도가 큰 배틀그라운드의 시장 지배력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요 국가에서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 스팀 쪽의 성과를 주목해볼 만한데요. 올해 초에 이제 7주년 기념 업데이트 이후로 지난해 대비해서 트래픽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매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3분기 크래프톤의 전체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3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일회성 요인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퍼블리셔인 텐센트 쪽에서 발생한 일회성 요소의 성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쪽에서 정확하게 이 규모나 아니면 지급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분기 이후 3, 4분기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따라서 크래프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지금은 조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를 35만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에 이제 P25배 정도를 적용을 한 수준인데요. 아직까지 단일 IP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차기작들이 이제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조에 대한 성과가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이익 추정치 상향을 통해서 목표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크래프톤의 주가를 한 해 동안만 체크해 보더라도 뭔가 이것만 보면 게임주 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크래프톤의 좀 독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3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더 잘 가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눈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신작들에서도 좋은 성과가 확인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쪽들 있잖아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이런 쪽은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인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세요? 일단 두 회사 모두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두 회사 모두 MMORPG에 대한 장르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입니다. MMORPG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워낙 심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양사 모두 기존 게임들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올해 2분기에 거의 BEP 수준의 영업이익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이 두 회사 모두 이제 대작 중심에서 다작 중심으로 이제 성장 전략도 변경을 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 이걸 꾸준하게 쌓아와서 3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 차이점이 좀 향후의 주가에도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만 해도 거의 3.5조 원 정도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신작이 어느 정도 조금 성과를 내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조에서 4조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은 똑같이 아쉬웠지만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또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바닥권에서 트레이딩 기회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사실 TL의 뭐 런칭일이 연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도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가 실적은 아쉬워도 잡아볼 만한 종목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1일이니까 이제 뭐 이틀밖에 남지 않은 독일의 게임스컴, 게임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최대 행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좀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게임스컴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뭐 미국의 E3나 도쿄 게임쇼와 더불어 3대 게임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게임쇼에서는 주요 게임 업체들이 자사의 신작 게임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여기 이제 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같은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신작을 출시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 신작들의 퀄리티 그리고 유저들의 반응, 기대감들을 평가하면 향후의 주가 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어떤 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좀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펄어비스 차기작 붉은 사막의 데모 버전을 이번에 또 시연한다고 합니다. 네오위즈가 사실 피해 거짓으로 굉장한 또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지금 펄어비스의 차기작이 제2의 피해 거짓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지금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가 거의 6년 동안 개발을 한 대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펄어비스가 참석을 해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데모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때 보여줬던 게임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유저의 기대감은 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사실 수상이 알려지기 전까지 시장에서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맞아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판매량을 500만 장에서 1000만 장 정도 수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향후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 또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도 K게임에 대해서 뭔가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PC 콘솔 게임 시장 지원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 지난 6월에 있었거든요. 국내 콘솔 게임 시장의 확장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게임주 투자할 때도 이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게임 시장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말씀하신 글로벌 콘솔, 스팀 플랫폼 시장의 진출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모바일 게임, 특히 이제 MMORPG 중심의 시장이 계속 위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넥슨이나 네오위즈, 시프트업처럼 이 시장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MMORPG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길게 유지되지 않고 매출이 초기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 게임이 끝나고 그 다음 게임이 출시할 때까지 좀 매출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 쪽이 사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건 비슷한 작품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썸띵 뉴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안에서 글로벌 콘솔 게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볼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앞서 펄어비스 체크해봤지만 넥슨이나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등등도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어느 쪽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크래프톤의 다크앤다크 모바일 그리고 프로젝트 인조 이 두 가지 게임의 퀄리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크앤다크 모바일보다는 인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크앤다크 같은 경우는 익스트랙션 RPG라는 조금 니치 장르의 게임이기도 하고 스팀에서 원작이 출시됐을 때 약간 좀 호불호도 좀 갈리는 장르긴 했거든요. 근데 인조이 같은 경우는 지난 지스타 때 출품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했고 배경도 이제 한국적 배경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뭐 K 컨텐츠 열풍과 더불어서 글로벌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가장 좀 기대가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자회사 오션 드라이브에서 개발 중인 세 개의 니치 게임을 지금 출품을 할 예정인데 이들 게임 같은 경우는 인디 게임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크래프톤의 게임들보다는 조금 기대감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종목으로 한번 딱 집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적 시즌 마무리됐고 게임스컴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섹터에 대한 전략과 함께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이게 장기와 단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 회사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팀과 콘솔 플랫폼에서의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부인데 이 관점에서는 크래프톤, 넥슨 게임즈, 시프트업 이 세 개의 업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틀그라운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 이제 신규 게임 라인업도 내년에 상당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투자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출시한 퍼스트 디스던트라는 게임이 콘솔 시장에서 크게 흥행을 했고 이 게임의 후속작인 이제 신작들도 내년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적은 업체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W게임즈와 웹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W게임즈와 웹젠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좋고요. 기존의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신작 출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섹터는 확실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도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종목들을 주셨어요. 장기 관점에서는 크래프톤, 넥슨 게임즈, 시프트업까지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밸류 매력도 있는 이 W게임즈와 웹젠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오동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